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세일즈 성공 시스템 북의 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망 고객 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시작점인데요. 일의 시작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꿈부터 일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일의 단계에 돌입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우리 방문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망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망 고객 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여기에 챕터 스텝 2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망 고객 리스트는 말 그대로 내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내 사업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증원 후보자들의 이름을 써 놓는 것이 바로 가망 고객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리스트의 작성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가망 고객 리스트가 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실 적에 뭐 가게를 크게 여신다거나 아니면은 재고를 크게 많이 갖다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뭐 아주 멋지게 하신다거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않잖아요. 아무 정말 적은 돈으로 아니면 아예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우리 같은 직접 판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뭐냐면 신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고요. 하루에 24시간을 주셨고, 그거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우리 세근세근 잠자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24시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 몇 시간을 이 방문 판매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원인 거고요.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 자원이 나중에 결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직접 판매에서는 바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을 방문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업이 크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 연말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은 자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회계에다 기록을 해내는데, 예를 들면은 부동산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건물값은 얼마고, 가지고 있는 기계값이 얼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의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자산 평가를 해서 놓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잠재 고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가망 고객.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만나 뵈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망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리스트를 꼭 쓰셔야 되고요. 그 가망 고객 리스트는 보물지도입니다. 왜 보물지도냐면은 가망 고객은 내 사업의 가장 귀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망 고객 리스트에는 그 가망 고객의 연락처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으니까 곧 가망 고객 리스트는 보물 지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증언해서 어떤 귀한 팀원이 될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의 귀중한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망 고객 리스트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차만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든지 너무너무 쉬워요. 저도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김기사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찾아갈 때 거기를 예를 들면은 뭐 안양시청을 간다. 안양시청을 똑똑똑 누르면 그 길을 알려주면 그 길대로 내가 쭉쭉쭉쭉쭉 가면은 어느 순간에 안양시청에 딱 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가망 고객 리스트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환고객 리스트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내가 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제품을 구입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재구매를 위해서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나의 감원 고객인데 이번 주에 한번 전화해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전화를 해야지.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딱 집었을 적에 그 집은 사람은 나의 활동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환 고객 리스트는 바로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는 사람은 여기저기 헤매죠. 이쪽으로 갔다 아닌게벼? 저쪽으로 갔다가 아닌가 봐. 서쪽으로 갔다 아닌가 봐.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헤매는데요. 내비게이션 있는 분들은 그냥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가라는 대로 쭉쭉쭉쭉쭉 가면은 가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이런 절약들을 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내가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감환 고객 리스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환 고객 리스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감환 고객 리스트는 실천의 기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만 행동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어떠한 결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감환 고객 리스트입니다. 감환 고객 리스트를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실천이 기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쭉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침이 딱 떨어지면 그걸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환 고객 리스트의 중요성의 두 번째는 활동 계획서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알칼리 수압에 가셔서 수소수를 한 잔에 6,500원짜리 하는 수소수를 한 잔 딱 마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반갑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해피 투데이 하신 다음에 바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은 감환 고객 리스트를 딱 옆에 펴고 그 다음에 메모지를 하나 또는 활동관리 노트를 딱 피고선 감환 고객 리스트를 쭉쭉쭉 넘기면 내가 오늘 할 일들을 계획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름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뭐냐면 감환 고객 리스트 보면서 내가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할까?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재구매를 요청할까?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약속 잡을까? 그것을 뭐냐면 바로 감환 고객 리스트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환 고객 리스트는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환 고객 리스트 없으면 활동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환 고객 리스트를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환 고객 리스트는요, 월 목표를 달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물론 기존 고객 관리를 통해서 재구매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쌓아갈 수 있지만 재구매율은 100%가 아니에요. 고객은 100%로 나에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은 구입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재구매율은 뭐 50%, 30% 이렇게 되면서 계속 고객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고객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매출 목표를 200만 원을 했다. 딱 보니까 재구매할 사람이 5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25만 원짜리 생식 먹으면은 5, 25, 5, 20 그래서 한 125만 원의 매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5만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신규 고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은 또 어디서 나와요? 바로 여기 있는 감환 고객 리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신규 고객을 이번 달에 3명을 정도로 해야지만 내가 200만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를 보고 이번 달에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사람들,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출연해서 내 계획표에다가 써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망 고객 리스트는 월 목표를 달성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류를 통해서 계획적인 고객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쭉 적으면 쭉 적었잖아요. 쭉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당장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내 제품이 속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장 만나야 할 사람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대충 이름만 알아요. 그냥 내 남편 친구의 아내예요. 그럼 내가 벌써 두 다리를 건너잖아요. 내 남편 친구의 아내. 그러니까 벌써 두 다리를 건너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막 쫓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데요. 이 제품 당신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안면을 트는 것부터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먼저 아는 단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만날 약속을 정하는 조금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형태의 고객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고객 분류를 통해서 고객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가망오리스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다 써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생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생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즉 그분들은 다 누구냐면 가망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핸드폰에 있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게 그 가망 고객 리스트가 아닌가요? 다릅니다. 핸드폰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망 고객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가망 고객이 돼서요. 이 사람은 핸드폰에 있는 사람과는 달리 단지 아는 사람과 달리 여기에 가망 고객 리스트에 올라가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김영숙 씨는 나랑 친하고 내가 돈도 빌려준 적이 있고 이 사람은 또 아프니까 분명히 살 거야 라고 해서 이름을 자신 있게 김영숙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이영자 씨는 아주 성격이 깐깐해요. 얼마나 구수생인지 몰라. 그리고 남한테 아주 너무 깍쟁이 같이 해.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안 살 거야. 이름을 안 적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이영자 씨, 깐깐한 이영자 씨도 뭐냐면 생식을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는 이 사람은 분명히 제품을 사줄 거야 라고 해서 접근했는데 나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얘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창피해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깐깐하던 이영자 씨가 그래 나 생식 필요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살 거다 말 거다 미리 판단하지 말고 여기다 써고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리스트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통해서 내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사보가 나오면 DM을 통해서 우편을 통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몰라. 그냥 영희 엄마만 알아. 우리 그 자모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영희 엄마예요. 그러면은 그냥 영희 엄마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맨날 가는 무지개 세탁소가 있어. 그럼 무지개 세탁소라고도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알면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세히 몰라도 내가 아는 명칭으로 내 거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00명 쓰기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최소한 250명의 이름을 먼저 쓰셔야 돼요. 저도 이제 결혼을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청첩장을 돌리려니까
첫날 이렇게 해보니까 30명도 안 나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렇게 내 결혼식에 30명도 안 오겠네.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써보니까 또 인원이 늘어나요. 그 다음부터 늘어나고 그래서 약 한 250명이 온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전설적인 세일즈맨인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보니 약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오더라라고 하는 게 250대 1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250명을 알고 지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250명 정도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적으시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망 고객으로 찜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가망 고객 리스트의 숫자를 늘려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250명을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가망 고객 리스트 이름이 딱 정체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업은 정체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은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하고 더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망 고객 리스트 숫자가 매달 늘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대상 찾기를 통해서, 시음회를 통해서, 아니면 소개를 통해서 가망 고객 리스트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야만이 내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망 고객 리스트 쓰면서 한 사람 이름을 쓸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또한 250명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250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망 고객 리스트에 써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250명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망 고객 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자원, 시간의 자원을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망 고객의 자원을 내가 정확히 알고 행동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가망 고객 리스트에 쓰셔서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수수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가망 고객 리스트 보면서 내 행동 계획을 잡으려면은 가망 고객 리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아직도 안 쓰고 계신 분들 꼭 쓰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정말 사업답게 그리고 규모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가망 고객 리스트를 쓸 수 있고요. 여러분 가망 고객 리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새로운 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